그러면 이 정치란 놈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어떻게 한다? 바라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정치란 뜻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의미가 나와 있죠? 됐죠? 그럼 정치의 뜻을 알아볼게요. 의미. 갑니다. 정치학과가 있고 정치 외교학과가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사회과학 중에 대표적인 게 정치 현상인데요. 해볼게요. 굉장히 많이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다양한 인간들의 집합체를 뭐라 부를까요? 이렇게 개념을 잡을 겁니다. 개념 확인형 문제가 나오니까요. 됐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를 뭐라 부를까요? 잘했어요. 이걸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럼 사회의 구성원은 뭐라 부를까요? 여러분이 사회 구성원이에요. 그럼 구성원을 뭐라 불러요? 뭐라고 부를 거 아니야. 그래서 다양한 인간들의 집합체니까 그걸 뭐라 불러요? 개인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러면 인간은 혼자 살아요? 더불어 살아요?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랍니다. 맞죠? 그러니까 나와 인생관 가치관이 틀린 사람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공동체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 어떻게 한다? 어느 하나의 팩트를 놓고 객관적 사실을 놓고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 같다 틀리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사회문에서 나오는 사회현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자연현상과 틀린 게 가치 함축적입니다. 주관적 의지가 다 개입됩니다. 맞죠? 그 말은 똑같은 쟁점을 놓고 찬반, 됐죠? 찬성한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관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해봅시다. 개인이 있고요. 사회적 가치가 있는데요. 그럼 사회적 가치 중에서 여러분 사회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과 사회를 구별하는 게 사회문화의 프레임이고요. 좀 이따 얘기했지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프레임, 틀은 뭐냐면은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됐죠? 그럼 해봅시다. 좀 정치의 뜻을 알아보고 있어요. 정치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공동체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 반드시 갈등을 필수적으로 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면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의 반대말이 뭐예요, 여러분? 갈등의 반대말. 안 갈등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 질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통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 통합. 다시 한번 사회적 가치가 희소하기 때문에 개인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라는 말을 붙여요. 개인은 나 혼자만의 추구하는 가치고 사회란 말을 붙이면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가 사회적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사회적 가치. 나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분도 추구하고 이분도 추구하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권력, 또 지위, 명예, 돈 같은 거죠. 이런 사회적 가치는 널널해요, 희소해요? 희소하다고. 근데 인간들은 전부 다 추구하는데 그 사회적 가치는 희소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항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갈등이 생긴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인 질서를 유지하고 통합의 단계로 가야겠죠.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갈등의 주체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핸들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서로 싸워요. 우리 둘이 싸웠을 때 우리 둘이 해결이 못한다고. 그러면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 상위에 핸들링할 권력체가 필요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정치가 뭔지 윤곽이 나왔어요. 갈등이 생기는 무대인 공동체에서 이해관계 당사자의 갈등을 조정해서 질서 유지와 통합, 화합을 위해서 권력을 갖고 조정을 통해서 이거를 도출하는 활동을 뭐라 불러요?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앞으로 이제 정치하면은 공동체 속의 갈등을 권력적으로 조정하는 활동, 이렇게 머릿속에 딱 열자로 압축하세요. 그럼 내 질문해 볼게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정치활동이 있었다. OX. 맞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만 있으면 정치활동은 늘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한국사를 배우시잖아요. 그럼 한국사에서 여러분 정치사를 배우세요? 안 배우세요? 정치사. 그럼 정치사에서 뭘 배울까요? 바로 권력기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에 정치할 때 권력기관, 이게 바로 정치사예요. 됐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무대에서는 어차피 정치활동은 계속 유지가 되고 영원히 사회적 존재인 한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정치의 뜻이 끝났어요. 그러면 해봅시다. 여러분이 택한 과목이 지금 법정치와 사회문화와 경제입니다. 그럼 법은 뭘까요? 법은. 정치의 의미가 끝났어요. 그러면 법은 뭘까요?
법은 이 갈등을 조정하는 외형입니다. 외형. 이거는 내용이고 정치는 내용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법과 정치가 같이 가는 겁니다. 해볼게요. 우리 사회 갈등이 너무나 심해요. 너무나 심하다고. 그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맞죠? 그래서 만약에 직업란에 정치인이라고 쓴 사람은 직업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직업 정치인이라고 얘기할까요? 직업이 정치라고 이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어떤 직에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에요? 국회의원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만드는 게 뭐예요? 바로 입법입니다. 자, 그럼 모든 공동체는 정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볼게요. 가장 바람직한 정치는 어떤 정치일까요? 가장 바람직한 정치는 그 위에 나왔습니다. 무슨 정치? 그렇죠.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정치인 민주정치가 가장 바람직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해보세요. 민주주의 반대말이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이 있더라고요. 민주주의 반대말 하면 뭐가 생각나요? 말씀해보세요. 안 때려요, 저는. 예,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항상. 민주주의 반대말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못된 개념이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얘기하고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그럼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렇죠. 이렇게 거기 써 있잖아요. 그러면 독재입니다. 민주주의는 좀 이따 배우겠지만 데모크라스예요. 다수가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노크라스야. 한 사람이 지배하는 걸 독재 또는 권위주의 또는 절대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한국사를 공부하시니까 한국 정치에서 이런 민주정치도 있었지만 독재 정치를 경험해 본다, 안 해본다? 해본다. 그러면은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저기는 독재 정치구나. 이건 진짜 민주정치라고 있구나. 라는 것이 뭔지를 좀 이따 배울 겁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이념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바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압축해 보세요. 두 글자로. 바로 인권입니다. 그것을 세 글자를 늘려보세요. 그게 바로 기본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권, 인권을 탄압하는 정치가 독재 정치고요. 그것을 보장하는 게 민주정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일로 가야겠죠. 그래서 1단원에서 뭘 배우냐면 민주주의의 의미를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정치의 의미를 배우자마자 바로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을 또 배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됐죠? 그러면 가보세요. 독재 정치가 현실로 있었던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일로 가기 위해서는 독재 정치 권력이 정당성이 있다 없다? 없다. 됐죠? 그럼 없을 때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카드가 뭐냐? 이런 저항권 같은 걸 배우는 게 바로 1단의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됐죠?